안녕하세요. 박사랑의 말과 심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판결을 받은 직후 곧바로 시장으로 그리고 국민들 곁으로 뛰어가서 소통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한 즉석 스피치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리한 판결을 받고도 곧장 시장을 찾아가서 국민들과 소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짜여진 대본을 낭독하듯이 한치 오차도 없이 문장을 정확하게 완벽한 구조로 거기에 감성도 담아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 스피치 그리고 왜 이렇게 시장을 찾아갔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안 좋은 뉴스가 났을 때 시장으로 향했을까요? 법원은 판결의 공간입니다. 그 판결은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은 민생의 현장이잖아요. 바로 이 현장으로 향한 행동은 나는 보여주기식 말로만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신 거죠. 그리고 실패나 낙인을 부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게 일하러 간다. 행동 중심형 정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가 도배가 됐잖아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일반인들은 그 뉴스에 살짝 민감할 수 있어요. 빠르게 정면 돌파하신 거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한다. 자리를 지킨다. 리더는 도망가지 않는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을 국민들 향해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불리한 뉴스가 딱 나잖아요. 언론들은 이재명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 언론이 더 이재명 후보에게 초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뉴스를 새로운 뉴스로 덮어버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무대응보다 강하게 새로운 뉴스로 덮어버리는 거죠. 판결에 난 무너지지 않는다. 난 국민을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평소 정치 철학이죠. 나는 민생이 먼저다. 나는 일꾼이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스피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 시장은 애틋한 곳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게 바로 시장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울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시장으로 달려가서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게 바로 멘탈 관리 비법이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좌절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시죠. 어렸을 때 그 좌판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하루를 보내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 시장에서도 상인들을 정말 깊게 존경할 줄 압니다. 네,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네.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먹고 싶지요? 자, 이재명 후보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되도록 많이 사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맛있겠죠? 여러분 꼭 사드세요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와서 잠깐 자신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왔는데 좀 방해가 돼서 물건이 많이 안 팔릴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시는 모습이 어김없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뭘 알아볼 수가 있겠냐. 대본이 있어도 보고 읽는 것도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감정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머릿속에서 즉석으로 생각해서 이성과 감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진 정확한 구조에 맞는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거는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의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건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 뽑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정성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삶의 미래가 자식들의 삶이 통째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정치만 잘 되면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 꼭 만들습니다. 자식은 돼요. 3단 논법 구조 정말 대단했죠. 이 완벽한 스피치를 만들어서 낭독하는 것도 힘든데 이 스피치를 즉석에서 생각해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성과 감성까지 고루 갖춰서 전달하셨습니다. 3단 논법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이 있고 사례 그리고 결론을 만들어주는 게 3단 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중을 설득하는 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가 나빠졌다.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 거 과연 왜 그럴까? 경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장소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첫 말을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경제가 나빠진 건 정치를 못해서입니다. 정치를 잘 못하게 된 건 정치인이 잘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정치인이 잘못하게 된 건 우리가 정치인을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뽑아야 한다는 결과, 미래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정치인의 정책 공약 하나하나 신경을 쓰냐. 그런데 한 번 더 감성으로 호소를 하죠. 나의 삶, 우리 자식의 삶을 위해서라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스피치를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도 늘 말하고 책에서도 썼지만 천재적인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경제, 정치, 국민의 책임, 미래 이렇게. 그래서 플로우가 완벽합니다. 계속해서 정치 그리고 국민이라는 반복 메시지를 쓰면서 내용을 각인시켰고요. 그리고 자식과 삶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희망, 우리가 잘하면 좋은 희망이 올 것이다. 희망 제시를 했고요. 그 사이에 감동과 또 유머가 있었죠. 마지막에 잘 쓰면 돼 라고 하셨죠. 또 제스처 활용을 정말 잘 하시는데요. 주로 이재명 후보는 제스처를 손 안에서 이렇게 쓰세요. 했으면은 좀 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다소 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스처를 신중하지만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 바디존 안에 있는 제스처를 많이 쓰십니다. 정말 내가 진심이다라는 걸 어필하실 때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식이 잘 살려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 번 더 어필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즉석 스피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즉석 스피치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았나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